굿모닝TV 변호사 법률상담 리포터 한보람입니다. 군 장병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초병들을 폭행하면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군사법에 해박한 군 법무관들은 국방부 소속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변호사로 선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군사법 전문 변호사이신 법무법인 더펌의 정환희 변호사님을 만나서 자세한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더펌의 정환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법무법인 더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신데요. 우선 법무법인 더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법무법인 더펌은 대형 법무법인, 법원, 검찰, 대기업, 세무회계법인 등 법무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쌓은 다양한 구성원들이 고객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형 법무법인입니다. 더펌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고객에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대안을 찾아 고객을 보호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사안을 이해하고 고객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국방부 소속으로 일해오셨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군 법무관 홍보책자를 제작하시는 등 군 법무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1996년 군법무관 시험을 계기로 군과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해외 유학의 기간 포함해서 총 14년간 군법무관 생활을 했는데 사단과 분단 법무참모와 검찰부장으로 있던 때를 제외하면 총 7년 동안 국방부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국제법 담당 법무관으로 재직할 때에는 국방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조약 가입 여부나 국제계약 협상과 계약서 검토 업무를 처리를 했습니다. 또 법무정책 및 법령해석 담당 법무관으로 근무할 때에는 국방부 법무정책과 유권해석 검토를, 군사법 기획 담당으로 근무할 때에는 군사법과 관련된 입법 추진 업무를 주로 담당을 했습니다. 당시 장기 군법무관의 초임 계급을 대의로 상향시키는 법률을 개정하는 데 기여를 해서 군 역사상 최초로 대의 장기 군법무관을 뽑을 수가 있게 됐었습니다. 또한 장기 군법무관 홍보를 위해서 제가 직접 만든 최초의 군법무관 홍보책자를 이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홍보책자를 바탕으로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현재는 장기 군법무관 지원이 4대1 이상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는 국내 최고 검찰기관인 국방부 검찰단에서 검찰부장으로 약 2년 반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10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군사법의 대부라는 닉네임이 있으실 정도로 군사법에 대해서 전문가신데요. 하지만 일반인들에게 군사법이란 조금은 생소하고 또 잘 와닿지 않는 법률 분야이기도 합니다. 군사법이란 무엇인가요? 군사법 대부라는 말씀은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 어쨌든 그렇게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좁은 의미로 군사법은 군인이나 군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분들에게 적용되거나 군사기밀 누설죄, 초병에 대한 죄, 군용물에 대한 죄 등을 범한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및 군사법원법, 군행영법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률 서비스 관점에서 군사법 분야는 이러한 좁은 의미의 군사법뿐 아니라 방위사업법, 군인사법, 군사시설 관련법, 군을 필요로 하는 국가배상법 등은 물론 군사작전 관련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사법은 군 내부 소송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군사 관련 범죄로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나 군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군의 방산무기, 기타 물품이나 용역을 납품 제공하는 업체가 국가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군사법 전문가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연간 방산 군납비리 수사 경험과 국방부에서의 국가소송 업무 경험을 통해 축적된 군사법, 국방 관련 지식을 바탕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일반법과 군사법은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반법과는 다른 군사법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헌법이 일반 사법과 별도로 군사법 체계를 둔 이유는 특별행정법 관계라는 특성상 특별한 규율이 필요한 군이라는 집단이 스스로 내부 규율과 기강 확립을 할 수 있도록 군에게 자율적 사법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부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는가 하면 군용자산인 군용물에 대한 범죄의 경우 그 신분을 막론하고 군사법원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로는 지휘관의 지휘권 보장을 위해 재판부 구성권이나 판결에 대한 확인, 지휘관이 형량을 가함해주는 감경권을 두고 군사법원에서 혹시 취약할 수도 있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피고인들이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군 법무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다양한 사건과 소송들을 경험하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일반인들이 군사법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나요? 예, 군사법 전문 변호사는 여러 상황에서 소송을 맡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초병을 폭행하거나 총기를 절취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민간인이 군으로부터 피해를 보았을 경우 군, 즉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게 되면 원고 측 소송 대리인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군을 상대로 무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방산물자 지정 취소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방산 관련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보통 형사사건은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만일 형사사건의 대상이 되었을 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알아둬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 형사사건은 초반 대응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를 바로 선임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장 처음에 해야 하는 것은 진정하는 것입니다. 수사를 받는 것 자체는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진정하지 않으면 잘못된 대응을 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진정하지 않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불리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과중한 처벌을 받은 군 장병들은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형사소송 판결에서 과중한 처벌을 받았다고 느끼고 항소를 할 때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전문가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히 과중한 처벌을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항소를 하게 되는데요. 제1심 판결에 대해서 제2심 법원에 불복을 하는 것을 항소를 하고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또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사유를 자유롭게 항소 이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위해서는 소송에서 빠지거나 보충되어야 할 부분, 제1심 변론에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는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도 정말 다양한 소송을 겪어오셨는데요. 그렇다면 부동산 소송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소송의 대표적인 유형에는 토지 소유권을 다투는 분쟁, 재건축 재개발 관련 분쟁, 건설 하도급 분쟁 등이 있습니다. 소유권을 다투는 분쟁이란 몇십 년 이상의 장기간을 걸치는 동안 해방, 전쟁 등을 거치면서 상속관계나 점유관계가 불분명하여져서 현재의 소유권자의 지위를 다투는 소유권 이전이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유권자가 자신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로 이를 알고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분쟁은 아파트나 주택을 재건축 또는 재개발하면서 조합과 조합원, 건설사업자, 시행사 등 각종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주체들의 이해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아울러 하도급 관련 분쟁에는 공사의 완성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있고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 있고 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하자 보증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소송은 한 가지 사건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복잡한 법률적 정보들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의뢰해서 진행하는 것이
절차에서 생길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피하고 시간과 경제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까지 해결해 오셨던 부동산 소송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자신의 선대 때 소유하던 땅이 군부대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저를 찾아오셔서 땅을 되찾아달라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소송을 맡으면서 유사한 토지 소유권 관련 소송을 여러 건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군부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소유권자가 잘 몰라 무단 사용되고 있거나 정당한 사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관련 분쟁에 관심이 생겼고 자연스럽게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분쟁 등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끝으로 변호사님의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올해 9월초 저는 모교인 서울대 법과대학에서 개최하는 국제법 모의 국제사법재판에서 영광스럽게 재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후학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 책자는 제가 국방부 근무 당시인 2007년 군법무관 리크루팅을 위하여 미국의 홍보기법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만든 군법무관 리크루팅 홍보 책자입니다. 이 책자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군법무관은 정말 다양한 영역의 법률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법조인 인큐베이터 내지 법조인 사관학교라고 할 만합니다. 제가 군법무관 시절 직접 경험했던 다양한 분야, 즉 형사법 분야를 비롯해서 부동산 관련 송무 분야, 징계 분야, 국제법 분야 등을 확장 발전시켜 우리 로펌의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일반 형사법 분야, 부동산 소송 분야, 국제거래 분야, 공무원 징계 분야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경쟁력 있는 로펌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법률 시장 개방과 변호사 숫자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로 우리나라 법률 시장은 이미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여 있습니다. 위기를 오히려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보다 발전하는 법무법인 더펌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병이든 일반인이든 군사법에 적용되는 법률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줄 군사법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군 법무관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군사법뿐만 아니라 형사소송과 부동산 소송에 대해서도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환희 변호사님이 앞으로도 더 많은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2012 변호사 법률 상담 리포터 한보람이었습니다.